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록스 볼 텐데 금일 거래지기 이후에 엄청나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막막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오르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감으로 투자하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안에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했을 때 단기간 내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번에 나타난 아리바이오 흡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그리고 목표가를 또 어디까지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난 바가 있었죠. 그만큼 세력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몇 원상입니까, 여러분들? 자, 유견상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타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아리바이오 흡수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리바이오가 진행하고 있는 경구용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전과 같은 급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런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갈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흡수합병에 대한 이런 이슈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전속회사가 소록스, 그리고 소멸회사가 아리바이오인데 아리바이오 명칭을 사용해서 흡수합병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합병 비율을 봤을 때 1대 2.5, 이 비율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소록스의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천억 이상의 이런 시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아리바이오가 최소한 1.2조 원 규모의 이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전에 중국 쪽에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한 바가 있었는데 2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흡수합병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특성상 어떻습니까? 기업의 가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보다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번에 HLB도 어때요?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됐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이런 것처럼 승인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기대감으로서 제약바이오는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아리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정에 따른 부분들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일정에 대한 부분들 잠깐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주주 확정 기준일이 8월 26일이고요. 그리고 합병에 반대하는 인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합병 반대의 의사통지 접수기간이 9월 10일에서 26일까지,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반대하는 인원에 대해서 최소한 이 가격권에서는 매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격대가 1719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이 가격권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가격 이하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자, 합병일 이전에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주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11월 1일에 합병기일이고 11월 21일 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인데, 자, 이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급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소룩스가 아리바이오를 흡수 합병했을까? 자,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천억의 자금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리바이오가 아직까지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죠. 비상장 회사로 있는데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해야 훨씬 더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예전에 이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부분들 추진을 했지만 좀 실패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해외 상장에 또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큰 또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록스에서 흡수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추진을 했고, 결국에는 향후에 또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AR-1001이라고 하는 경구형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비롯해서 11개 국가에서 1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임상센터만 해서 2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향후에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때마다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9월 달에 어떤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습니까? 9월 달에 FOMC 일정에서 0.5%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운데서 당연히 세계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치매치료제 임상 3상, 경구형 치매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도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끌고 갈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또 거래 재개 이전에 흡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됐고요. 그리고 거래 재개된 이전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리바이오 고평가 논란,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11배 평가를 받았다. 이런 악의적인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피할 수 없는 오버행 이슈, 시비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까지 악의적으로 기사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의도된 움직임이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임상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제조업도 아니고 매출을 일으켜서 임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임상에 대한 성공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돈을 끌어와서 임상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이러한 기사 내용을 발행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장 초반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키웠는데,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하락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요청을 하신 분들께는 전부 다 매수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윗구간에서 또 단기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게끔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악의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공포감에 매도를 하면 여러분들 수익 볼 거 놓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나왔죠. 많은 분들께서 우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9만 주에 대해서 74만 주, 또 9만 주, 27만 주, 이런 전환사채 관련해서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이들도 전환사채를 발행해준 주체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이 시장에 발행이 됐을 때 당연히 이들에게 더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우리가 악재로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 안에서 앞서 있었던 이런 악성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훨씬 더 가볍게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해 가야 될지가 중요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혼자만의 분석과 대응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실수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 제가 수급적인 분석과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해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나올 물량에 대해서도 전부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률 다시 한번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소룩스 종목명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금요일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말간에 좀 늦게 보시더라도 소록스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월요일장에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은 매수 타점,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어디에서 또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시면 또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건 간에 계속해서 점 찍어 놓고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없고요. 이런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불안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갔을 때 훨씬 더 불안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소룩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할 시점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말간에 추가적인 이슈까지 제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분석된 자료까지 공유를 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월요일 장 시작 전까지 9시 전까지만 소력스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종목 추가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 가져가시라고 한 가지 종목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